예, 안녕하십니까. 저 물리선생 김목현입니다. 저는 요 대치동에서, 그 재수생들을, 제가 한 20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신 쪽에 수업을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생들이 재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재수학원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재수할 때까지 그 물리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그 선행까지 포함하면 4년 정도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4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개념적인 부분이 너무 돼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기간 1년이면 사실 수능 준비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인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내냐면 그냥 그때그때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것들을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내신을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거의 허송세월이 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내신 기간을 잘 활용하면 수능까지 잘 준비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세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을 볼 예정인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내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수업을 해봤는데 그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내신을 1년간 끝냈죠. 끝내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때 다시 수능을 위해서 이제 1년 정도, 그 전체적 내용을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해준 거라고는 모의고사를 제공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초반에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5월, 6월 달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수능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1년이라는 그 내신 기간을 잘 활용을 하면, 물론 당연히 내신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죠. 내신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능에서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일단은 시간적으로 한 과목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구석진 문제가 나오고 이상한 문제 나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물리는 물리학 원 교과서를 쭉 펼쳐놓고 개념들을 쭉 찾아보면 총 19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개념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고요. 거기다 역학이 한 문제 더 나오기 때문에 총 20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개의 개념만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해서 익숙해지면 수능 문제가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 문제를 보고 절대 신유형 문제가 나왔다는 등 아니면 킬러 문제가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수능 문제가 똑같은 형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형식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를 보는 관점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내신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그 점에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내신 했을 때 이제 되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별 경향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별 경향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굳이 따지면 약간씩의 특징은 있긴 합니다. 특징은 있긴 한데 그 학교별 내신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물리학원은 무슨 대단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평가 문제 또한 그러한 수준에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성취 기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성취 기준에 맞는 수준의 문제를 냈을 때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내신에서도 만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학교별 어떤 경향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만 새로운 문제 한두 문제만 추가돼도 결국에 만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물리학원은 이공계 학생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내용은 모든 학생이 충분히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고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리학원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총 4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우리가 보통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그 역학에는 고전역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역학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열역학, 그 다음에 상대론이 들어서 그게 전체가 1단원 역학입니다. 그리고 2단원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게 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단원은 파동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동 파트인데, 그 다음에 4단원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질파하고 광전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파하고 광전효과를 우리가 현대과학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 파트는 내용이 워낙 작아서 보통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단원에 포함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크게 보면 3단원으로 나눠 있습니다. 1단원 역학, 2단원 전자기장, 3단원 파동,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집중이수제죠. 그래서 집중이수제라서 이게 이제 한 학기 만에 끝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파트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역학 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이 역학은 역학의 내용 자체도 또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역학 파트는 우리가 이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 단순하게 고전역학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물리학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이해해 나가는 그 논리 체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역학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역학 파트를 잘 분석해 낼 수 있으면 그런 어떤 물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이론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학 파트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전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그 개념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눠보면 운동 파트가 있고 힘의 파트가 있고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이렇게 4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학생들한테 이거는 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읊듯이 그냥 설명을 하면 사실 금방 내용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개념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체화돼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4가지 관점, 운동, 힘, 그다음에 그 운동량, 충격량, 에너지 요 4가지 관점으로 그 문제를 어떤 물리적 역학적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겨울방학 때 수업은 일단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고전역학 파트죠. 1단원 역학의 총 고전역학, 그다음에 열역학, 상대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고전역학 파트하고 그다음에 전자기장 파트, 요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위주로 해서 겨울방학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열역학, 상대론, 그 다음에 파동 파트 이쪽은 사실은 학기 중에 해도 충분히 수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떤 뭐 심화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이지만 역학 파트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파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결국엔 등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그랬지만 외대부고가 그랬지만 이 주변에 있는 그냥 학교들에서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다 역학 파트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0점짜리가 거의 없거나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있게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파트인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런 파트에서는 한 학교마다 100점짜리가 1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반면에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가 결국엔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확실하게 1학기 중간고사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역학은 겨울방학 때 역학 파트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개학하고 나면 또 역시 역학 위주로 그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저인기장, 자기장 물론 같이 해나가긴 하겠지만 그쪽 파트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얻어놔야지 등급이 좋은 등급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수업이 진행이 될 때는 일단은 4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역학 파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4회 정도 이제 역학 파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전기장, 자기장 파트 이제 수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될 건데 그때도 계속해서 문제는 역학이 절반 이상씩 포함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진도 나가는 대로 그 문제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진도 나가는 내용들이요. 포함되기는 하지만 역학 위주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방학 동안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역학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중에 이제 사용할 문제들인데 수업 중에 사용할 문제는 일단은 기본 교재에는 무조건 수능하고 평가 문제만 들어 있습니다. 교재에.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올해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제 수능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 얘기가 이제 뭐 신유형 문제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킬러 문제가 나온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기출을 잘 분석을 안 해봤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수능 평가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수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반드시 평가원 문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에 들어 있고 거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형해서 수능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림이 비슷하면 이게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적으로 실제로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기존에 그 평가원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평가원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보면 그 문제들은 정말로 문제들이 잘 정선돼 있고 잘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보면 한 가지 개념을 딱 설명을 하고 나서 그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게 수능하고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평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게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또 응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업하는 교재에서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주된 문제들은 다 수능하고 평가 문제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마다 이제 약간씩 이제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를 때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같이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로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과제물이 나가는데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약간 자기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좀 필요하다 또는 약간 낮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수준에 맞는 과제물이 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또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특히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를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그냥 딱 보고 이거는 어떤 문제겠구나 해서 뭔가를 막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결국엔 한참 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그때서 이제 문제 읽어보면서 이렇게 내가 빠뜨린 게 뭐였구나 이런 걸 찾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능이나 평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교수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 물리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할 텐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출제를 해놓고 보통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서 뭐 그리우기 찾고 면적 찾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해낸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절대. 그냥 문제를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건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힘은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러면 값은 이게 답은 이것이 되겠네 하고 딱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혹시라도 이제 아마 오늘 보시고 나서 자녀분이 선행이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물리 역학 파트 문제 푸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그래프 그려 있고 공식에 대입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모든 문제, 10년치 문제를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최대 가장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딱 2줄짜리 문제입니다. 계산이 딱 2줄이죠. 2줄 이상 만약에 계산이 넘어갔다 그러면 출제 의도에 맞지 않게 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수많은 계산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를 푸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수능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역학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학생들도 역시 출제 의도에 맞게 그렇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 교재에다가 수능하고 평가원 문제를 다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수능을 보면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것들인데 그러면 이것이 평가원 문제에서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비로소 학생들은 자기들이 직접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거랑 그림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같은 내용이구나. 같은 풀이 방법이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비로소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대부고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왜 수능 평가 문제를 강조하냐면 외대부고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수능을 볼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을 방학 동안에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또 제가 이제 학생들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대로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이렇게 문제 분석하는 그 습관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교재에 이렇게 수능과 평가 문제를 집어넣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능하고 평가 문제는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배운 4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4가지 개념에서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을 써야 되고,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언뜻 보면 한 문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처음에 연습하는 거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면 학생들 머릿속에서는 사실 저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숱하게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쫓아온 학생들은 이게 문제를 이제 처음 봤을 때 저보다 학생들이 더 빠르게 이렇게 분석해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업 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몇 페이지냐면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물리학원의 영역별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제시한 건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리학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것들의 중요성을 잘 많이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능이나 평가 문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놓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학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신 문제나 수능 평가 문제 이렇게 공인된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쭉 갖다 놓고 이 성취 기준에 맞춰서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성취 기준에 맞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성취 기준에 맞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이 성취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뭐냐면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가 성취 기준입니다. 정량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것의 대소관계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 문제 정도는 대부분 다 모든 학교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취 기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 문제들은 70% 정도는 다 비슷하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나머지 30% 정도의 문제인데 그 30% 정도의 문제는 사실 선생님들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학 교과서에 내용이 없지만 물리 선생님이 이거는 물리적으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으면 출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실제로 학생들의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건 그 30%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30% 문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0%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교마다 약간씩 차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30% 문제 때문인데 그 3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되게 30% 문제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30%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이미 다 선행돼서 배워서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또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맞는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따분하고 그게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이런 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또 수업에 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 정도의 그 재량권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결국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학원에서 내신 수업, 특히 내신 시험이죠.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안 듣고 딴짓 해봐야 사실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리 시간이다. 그럼 물리 시간에 물리 수업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핵심적인 등급을 가를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쭉 듣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중에 썼던 노트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쭉 보면 선생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다 선행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저놈이 다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을 만한 놈인데 자기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이런 학생이 사실 가장 이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가장 정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수업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는 뭔가 가더라도 하나라도 더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는 당연히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서 수업에 충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내신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학교 수업을 꼭 듣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물하고 테스트인데 일단은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또는 이제 이해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추려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이 문제인데 이 과제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그 과제물을 좀 많은 양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물리는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많은 양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문제를 그냥 대충 읽는 그런 습관만 생기고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40문제 정도 주는 게 가장 적합한데 그 정도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는 제가 이제 한 5, 60문제 정도 줍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분석을 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 투자를 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들은 시간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오게 되면 그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이 5, 60문제 정도 나가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한 40문제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물리학 원문제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리학 원에서 19개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 19개의 개념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문제들 이렇게 쭉 다 뽑아보면 제가 쭉 뽑아보니까 대략 한 450에서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문제가. 사실 그 정도 문제면 충분한 양이거든요. 그 외 문제들은 다 뭐냐면 다 그냥 거기서 약간씩 변형된 그냥 아류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대략 450에서 500문제 정도 되는데 그냥 500문제 정도라고 보면 그 정도 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풀면 내신이건 수능이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60문제 정도 나가지만 실제로 이제 꼭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략 40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또 마찬가지로 또 다 이렇게 누적돼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한 문제들은 그 수업하기 전에 꼭 문제를 그리고 풀어주게 되고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30분간 테스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외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은 못 봤죠?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